2017년 갓 20살이 된 한 여성, SNS를 열었다가 경악합니다. 살면서 다신 보고 싶지 않았던 두 남성이 친구 신청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여성이 16살 고등학생이던 4년 전 여름밤으로 돌아갑니다. 아는 사람을 따라 한 모임에 가게 된 여성은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일이 터지고 맙니다. 그날 처음 본 지인의 친구가 술에 취한 채 화장실에 간 여성을 따라와 성폭행했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이 여성, 홀로 화장실에 남아 울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기를 데려온 지인이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와 괜찮냐고 묻더니 그 역시도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순식간에 두 명의 남자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떠오른 여성. 두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사과를 받고 싶다고요. 하지만 결국 기나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4년 전 성범죄를 두고 올해 초까지 3년간 총 4번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여고생 연속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룹니다. 자, 4년 전 한자리에서 2명의 남성에게 연속으로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의 사건. 자, 뒤늦게 고소를 했고 재판부 판결도 계속 엇갈렸던 사건입니다. 자, 일단 4년 전 그날 밤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2014년에 이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불과 16살에 불과했었는데 남자 지인, 그리고 또 친구, 또 그 친구의 누나 이렇게 4명이서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4시쯤에 모두 만취한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화장실에 갔는데 한 남성이 쫓아와서 이 여성을 화장실 안에서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 자기를 데려온 다른 남성이 들어와서 괜찮냐고 잠시 물어보더니 다시 이어서 성폭행을 합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2번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당시에는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너무 상처도 컸고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런데 3년 반이 지나서 두 사람이 갑자기 SNS에서 친구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건이 생각이 나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님, 네. 그 4년 전 그 성폭행을 당한 그 당시에 왜 고소를 않고 4년이 흐른 뒤에 했느냐? 일단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고 나이가 어렸죠. 그리고 본인이 성폭행의 피해자라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성폭행에 관련된 기억은 그냥 잊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가 기억만 지우고 하면 그래도 내가 앞으로 괜찮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고등학생인 상황에서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에서 소위 중간간,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이 얘기를 들은 이 당시 피해자의 심정, 충분히 성폭력 피해 여성들한테서 이렇게 발현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때 바로 놀라고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를 입는 여성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주변 뭐 친척 남자나 아는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시간이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돼서 두고두고 생각해 볼수록 그거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고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운데 왜 괴롭지라는 것을 뒤로 이제 찾아 나가다 보니까 바로 그 사건이 있었구나를 아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성폭행, 이 여성에 대한 심정은 굉장히 그 성폭행이 주는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성폭행 가해자가 세상에 4년 지나서 그 SNS로 친구 신청을 한 거예요, 뻔뻔하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그 악몽이 묻어놨던, 꼭꼭 숨겨놨던 악몽이 다시 뚫고 나오면서 이제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됐던 건데 교수님, 근데 저는 당연히 이 성폭행을 가한 두 남자들 당연히 다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 피해를 당해서 정말 막 정말 얼이 빠져 있는 그 피해자에게 다시 성폭행을 가한 그 2번째 남성. 저는 이거는 진짜 용서가 안 되는데요. 지금 SNS상에서 친구 신청을 왜 했을까요? 그러게요. 그동안에 이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피해자로부터 뭐 어떤 그 고소라든가 이런 어떤 법적 조치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간을 보기 위해서 던진 거예요. 간을 보기 위해서. 네, 거기서 던졌을 때 SNS상으로 친구 신청을 받아주면 다시 또 한번 해보려고. 저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똑같은 사항을 놓고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아전인수격인 그런 어떤 그 자기에게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피고인 같은 경우는 군인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1심인 그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뭐라 그랬냐면 그 어린 여학생이 성관계 전에 괜찮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 또 이후에 집에 데려다 주는 그 과정에서 서로 키스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유로 해가지고 자발적인 성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성폭행에 연루가 돼 있는 그 남성의 말이니까 우리가 곧이곧대로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2심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그 내용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금 당연히 시청자분들께서 1심, 2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겠지라고 그렇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1,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하. 일단 중간간으로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중간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쉽게 말해서 만취 상태나 뭐 약물 중독 이런 걸로 이제 아예 기억이 없거나 심신 상태 상태거나 아니면 한거불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이제 중간간이 되는데 첫 번째 그 가해자에게는 완전히 만취 상태 성폭행을 당했고 그 이후에 본인의 지인이 와서 괜찮냐라고 해서 괜찮다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2차 성폭행을 또 당했단 말이죠. 예. 근데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전체적으로 다 기억하는데 유독 성관계 사실 부분만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거는 소위 이 여성이 본인에게 불리한 기억을 하지 않은 것, 못하는 것처럼 꾸며낸 걸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성폭행 직전에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그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표시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이제 이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성관계 후에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줬던 점. 그렇다면 이건 성폭행이 아니라 자발적 성관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1, 2심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지금 무죄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무죄 하면서 지금 막 뭐 기겁을 하시는데 자,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대법원에서는 1,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일단 왜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았고 왜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는 게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는 게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피해 사실 자체를 외면하고 싶었다. 그리고 괜찮다라는 표현을 지금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지금 1, 2심은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건 1차로 성폭행을 당하고 이제 떨고 있는 상황에서 2차 가해자가 와서 괜찮냐고 물어본 게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 얘기인 것이지 예. 다음 앞으로 할 성관계에 대한 괜찮다 동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좀 어렵다. 아, 당연하죠. 그리고 1, 2심의 판단은 우리가 보통 피해자다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미투 이후에 많이 나오는 건데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보통 피해자라면 이렇게 안 해. 보통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보통 피해자라면 그 피고인 데려다 준다면 안 타지. 근데 피해자도 모두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1,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아,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있던 피해자를 봤습니다. 그 뭐 집이 크지도 않아 가지고 그 1차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이 다 들렸을 거라고요, 밖에서. 자, 그런데 알몸으로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 당연히 보통 사람 같으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그런데 거기다 대고 괜찮냐 물어보는 그 2차 이게 저는 1심, 2심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본인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놔 가지고 본인이 알몸으로 화장실에 있는데 누가 와서 괜찮냐 그러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두 사람의 지인이 자신을 술을 먹여놓고 이렇게 성폭행을 할 거다라고 전혀 생각을 갖다가 못한 소위 얘기해서 그냥 뭐 멘탈이 그냥 나간 그런 상태에서 이 16살 되는 그 여자아이에게 괜찮냐라고 물어봐서 괜찮다라고 하니까 또 성폭행을 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요. 자, 백 기자 짧게요. 결국 그래서 파기환송 이후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최종? 네, 파기환송해서 다시 고등 군사법원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남성 중간간으로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